네, KBO 리그를 향한 합리적인 참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유튜브 KBSN 스포츠 계정에서 다시 보실 수 있겠고요. 댓글로 함께 참견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특별한 손님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별명만큼은 아니지만 별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차천재, 차흐, 차런버스까지 여러분 채태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명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차런버스 어디서 보니까 차런버스 별명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찰런버스 별명이요. 네. 제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신 거 아니에요? 2011년도, 12년도인가 11년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댓글을 달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 한 네이 뭐뭐 그에서 초록창에서. 네, 초록창에서 48시간 저기 실시간 검색을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와 그때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야구장에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그게, 정말 그게 힘든 별명이었었군요. 첼로- 누군가 하신 거죠 그때? 애도의 공가요. 근데 지금 또 어떤 선수가 했고 메이저리그 선수가 했었는데 네. 제 것만 나와요 항상. 차런버스니까 새로운 영역을. 그냥 맨 처음에 했던 걸 와 그 정말 힘들어요. 맨날 보면 제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워낙 좀 인상 깊은 장면. 근데 오늘 이제 주제를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발표를 할 건데 네. 저희가 김태균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저 은퇴한 같이 선수 중에 한 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누구를 할까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딱 한 얘기하는 채태인 선수였습니다. 주제에 맞게 네. 채태인 선수는 경험이 많아요. 그래요. 정말 젊은 시절에 좋은 활약도 했고 또 이 베테랑이 되고 나서도 힘든 시절도 또 경험을 했고 또 말년에 마지막에 저한테 또 전화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망이는 오늘 상담도 해보고.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채태인 선수를 초대하게 됐습니다. 김태균 의원이 오늘 주제에 대한 힌트를 약간은 줬는데 오늘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채태인 선수가 오늘 왜 함께 하셨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 시즌2 이번 회 주제가 되겠습니다. 베테랑의 가치가 WAR로 보이나요?가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그 박용택 해설위원이 한 18년도 18년도면 박용택 위원도 이제 선수생활 황혼기였었죠. 그 당시 했던 인터뷰 제목이 바로 이 베테랑의 가치가 WAR로 보이나요라는 제목이 되겠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베테랑의 WAR을 과연 측정해 볼 수 있을까? 베테랑의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주제를 얘기해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좋은 신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인들이 이번 시즌 와 이거 뭐 큰 대형 사고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리그를 시작을 해보니까 베테랑의 리그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베테랑들이 아주 시즌 초부터 그야말로 진짜 라스트 댄스의 현란한 스텝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베테랑 선수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죠?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아까 김태균 의원 말씀하셨지만 롯데자이언츠가 이대호 선수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예, 진격의 거인 모드에 최선봉에 물론 한동희 선수가 스탯은 좋지만 이대호 선수가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가 뒤에서 또 이렇게 오는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 좀 이제 여기 다쳐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SSG의 노경훈 선수도 노경훈 진짜 선수. 퍼포먼스가 뛰어났거든요. 이 두 선수가 저는 정말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리그를 이끌고 있는 베테랑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그 WAR 30위 내 선수 중에서 35살 이상의 베테랑 선수가 얼마나 포진이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본 이후에 계속해서 참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투수 가운데는 오승환 선수 그리고 야수에는 전준우, 추신수, 오재일, 강민호 이 5선수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4월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투수에서는 노경은과 아까 말씀해 주신 노경은 그리고 고효준 선수도 지금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경은 선수가 84년생, 고효준 선수가 83년생입니다. 야수에서는 이대호 선수 역시 최정 선수와 황재균 선수, 최영호 선수와 박병호 선수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베테랑 선수들이고 리그를 이제는 대표하는 타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대호 선수 그리고 여기 뭐 WAR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승환, 추신수, 김강민 모두 동기생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떠세요? 지금 동기생들 활약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뿌듯하세요? 아니면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죠. 아, 그래요? 저도 최태인 선수도 이제 은퇴를 했지만 저도 이제 은퇴실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힘들어서 은퇴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마음이 힘들었던 뭐 몸이 힘들었던 힘들어서 은퇴를 한 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몸 관리도 정말 철저히 잘했고 또 멘탈 관리도 정말 잘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는 이제 부럽지는 않아요. 아, 부럽지는 네, 않아요. 저도 이제 은퇴 후에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또 멘탈이 좀 약해가지고 네, 현역 때 멘탈이 좀 약해서 현역 때 좀 고생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최태인 선수는 어떠세요? 전 부러워요. 왜냐하면 김태균 선수는 레전드 선수고 지금 말했던 선수들 보니까 거의 다 레전드 선수고요. 저는 그 정도 급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제 생각으로 뭐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태균이는 안 부러울 정 저는 좀 부러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부상을 많이 달고 살았고 그렇죠. 부상 많았죠. 성적을 항상 잘 낼 것 같은데 항상 부상. 그것 때문에 제가 몸 관리를 솔직히 못했던 것도 있어요. 선수 생활 때 뭐만 하면 아프고 조금만 하려고 하면 아프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뭐 아쉽고 그렇지만 제가 82년생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아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나이가 들고 좀 이게 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타석에서 느낌이 다르다. 그런 얘기 많이. 아까 최태현 선수 뭐 부상 얘기도 했는데 좀 다른 게 있긴 있나요? 어떤 게 젊었을 때와 한참 몸 좋았을 때와 좀 나이 들었을 때 타석에서 느낌, 공을 보는 느낌 어떤 게 좀 달라지나요? 사실 저는 이 기술적으로는 사실 별 느낌이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급함. 결국 멘탈. 그렇죠. 이게 조금 젊을 때는 내가 지금 못 쳐도 다음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베테랑들은 지금 못 치면 다음 기회가 어떻게 보면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거는 귀가 너무 열려요. 귀가 열린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귀가 너무 열려서 주위에서 어메이징 커브 에이징 커브. 에이징 커브보다 더한 게 어메이징 커브예요. 에이징 커브 에이징 커브보다 더한 게 어메이징 커브예요. 그죠? 그게 더 심한 게 더 심한 게 어메이징 커브 너무 놀라울 정도로 오면 어메이징 커브입니다. 그런 거 또 뭐 김태균 이제 끝났다 뭐 이러면서 그 내부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군요. 다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또 사실 타석에서 투수와 상대팀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 다른 외적인 걸로 싸울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기 힘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최태인 선수는 어때요? 저는 이제 팬이 없었잖아요, 2년 동안. 아니 왜 자꾸 아니 왜 그러냐면 요번에 제가 은퇴한 지 2년 됐는데 네. 코로나 시즌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당시 편안했어요. 아 왜 편했대요? 왜 그냥 편안했냐면 이제 태균이가 말했듯이 여기 귀가 열려야 되는데 사방에 공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오히려. 일단 좋았어요. 일단 좋았고 근데 지금이 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게 팔랑기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팔랑기를 해갖고 주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베테랑이 이제 나이가 들면 노쇠하다, 못 움직인다, 뭐 늦다. 저는 알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굳이 또 해보면 계속 얘기를 계속 해요. 얘기하시니까 또. 그러면 이제 타석에서 똑같이 조급함 안 되면 이건 바로 그만둬야 된다. 젊었을 때는 가능해요. 되게 말했죠. 진짜 기회가 있지만 베테랑 되면 이제 너무 주위에서 일단 안 좋게 보잖아요. 아까 얘기했지 어메이징 커브 뭐 이런 뭐 그런 게 너무 나중에 어린 선수들도 이제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아마 느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나중에 느끼겠죠. 그 당시에 뭐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기 바쁘니까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태현 선수 수비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 최후 별명이 그 다이빙 캐치 잘해가지고 생긴 별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비도 좀 영향이 있어요. 수비는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것 또한 똑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진짜 저는 어차피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루에서도 어차피 그냥 오는 거 잡고 그냥 자빠지고 슬라이딩하면 공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속 주위에서 못 움직인다. 제일 많은 게 못 움직인다는 말이 제일 많아요. 맞아. 저는 사실 이 타격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기술적인 거나 제 몸 쪽으로 이 타격에서 성적이 말년에 하락했다는 생각 안 하고
이 외적인 걸로 제가 이기질 못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비에서는 확실히 느꼈어요. 아, 수비는 확실히 느껴져요? 네, 일단은 이 공이 이 빠른 타구가 일루에서도 많이 오니까 그 공에 대한 이 따라가려면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발력이 수비에서는 좀 이 힘듦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눈이 좀 제가 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눈이 먼저 좀 빨리 노화가 왔나 봐. 그래서 타석에서 투수 공은 충분히 대처가 되는데 이 투수가 어쨌든 던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 수비할 때는 타자가 저한테 칠지 어디로 칠지 이걸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척구장에서 키움이랑 경기할 때 뭐 앞으로 넘어져서 막 머리도 맞고 막 그런 재밌는 모습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정말 나이 먹고 나서의 수비할 때는 사실 좀 그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순발력이 좀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눈도, 네. 정말 이 마지막에는 지금 지명 타자를 많이 활용하는 맞죠, 베테랑 맞죠.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좀 가치가 있고 좀 더 오래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좀 지명 타자 저는 마지막에 수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반대로요. SSG 김강민 선수 지금 중견수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수비를 못했던 아이인데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그게 외야수와 내야의 아이디어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야는 이게 빠르잖아요. 근데 외야는 일단 김강민 선수는 다리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다리는 죽지 않아. 외야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가 빠르면 어느 정도는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김강민 선수는 뭐 공의 판단력 뭐 여러 가지가 또 겸비가 돼 있으니까 충분히 수비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채팅 선수 표정이 동의하지 못하겠다. 아니야 일루는 저 안 움직여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 들어오는데 지금 스태트 선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일루수들이 지금 많이 근데 실망해요. 수비를 정말 잘해야 돼요. 라인 선상은 수비 잘해야 그렇죠. 되는데 전혀 저는 그런 건 못 느꼈어요. 수비할 때는. 근데 태균이하고 저는 다르기 때문에 태균이는 타격이고 저는 이제 수비 쪽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수비 쪽은 자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입장 다 뭐 다 인정을 한 거. 어쨌든 간에 순발력 떨어지고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네. 것 같은데 투수 얘기를 해볼게요. 투수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저희가 노경훈 선수 얘기했잖아요. 근데 노경훈 선수는 기량이 뭐 아까 저 김강민 선수나 무슨 뭐 이대호 선수는 유지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량이 발전한 게 아닌가. 이 정도면은 사실은 커리어 하이를 노경훈 선수의 커리어 하이를 저희가 한 2012년 정도로 보는데 그때보다 기록이 더 좋아요 지금. 이건 기록이 유지된 게 아니라 발전이 됐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기록은요. 손가락 골절 부상 전까지 네네네. 평균 자책점이 2.63, WAR이 0.6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 몰랐지만 부상을 안 당하고 이 추세로 갔으면은 투수 부분에서 골든글러브 후보도 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부상당한 게 더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대신 뭐 한 달 뒤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기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해 주신 거 성적을 보니까 뭐 노경훈 선수 부상이 더 안타깝고 아까 최태현 선수 오늘 스튜디오 오기 전에 노경훈 선수 잠깐 만났었죠? 네네네. 아니 근데 어떤 얘기 하던가요 노경훈 선수가? 그러니까 노경현 선수가 아까 밥을 먹으면서 같이 얘기했는데 자기를 믿어주는 감독님, 자기를 믿어주는 투수 코치님 그냥 편안하대요. 기회를 주고 기회를 5회까지 전력으로만 90기만 던져라. 그러니까 마음이 억수로 편해졌대요. 자기를 믿어주는 감독님 코치님이 계시니까 자기는 좋다. 나는 5회 90개 전력 던지고 내려오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처음 느껴봤대요. 야구하면서 이제 거기서의 저는 이제 믿음? 그래서 잘하는 것 같지 않을까. 근데 김원영 감독도 베테랑으로서 오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노경훈 선수의 마음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이 되는데 노경훈 선수 활약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나도 그러면 좀 더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김태균 의원은 벌써 한숨부터 쉬기잖아요. 최태현 선수는 어떠셨어요? 기회만 준다면 지금이라도 한 달만 뭐 몸을 만들 기회만 준다면 저는 받아주는 팀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겠지만 그 베테랑 선수 필요한 팀 어떻게 하면 아니 저도 사실은 저희가 모 프로그램에서 같이 지금- 야구를 했었는데 예능 하시죠? 네.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말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적인 걸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제가 이 잘할 수 있는 타격에 대해서 뭔가 저 개인적으로 기술들이나 루틴들이 있는데 정립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 할 시간이 없었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년에 성적이 계속 하락을 했는데
제가 나와서 이제 어쨌든 예능 방송이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네, 보니까 거기서 야구를 하다 보니까 와 이걸 찾은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서 찾은 거예요. 이제서 찾았는데 예능에서 찾았다고요? 이제서 찾아가지고 뭐 이게 제가 어떻게 이게 스포를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이 신세계의 그 홈런 치셨나 걸 보네요, 보여드리거든요. 여기서. 근데 제가 진짜 그때 당시 딱 느낀 게 야 이거를 내가 왜 말년에 못 찾았을까? 이 생각을 또 하면서 약간의 또 후회가 있고 사실 제가 일단은 그 제일 좋았던 감각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기술을 지금 찾았어요. 근데 다시 그렇기 그럼 때문에 복귀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지금 아마 지금 하나 타선에서 저보다 떨어질 선수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예, 그 정도로 뭐 복귀를 하고 지금 싶은 마음은 없지만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는데 괜찮으세요? 아 지금 그 네, 대단한 높아졌잖아요. 제가 요번에 찾았던 기술은 제가 2016년도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시즌 그때 거를 찾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지만 공격력 보강을 원하는 그 감독님들 근데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이제 은퇴를 했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복귀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귀하지 않는 거.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능만 하는 거. 갑자기 타석 치고 나서 돌아왔는데 얘기하더라고요. 태인아. 이미 떠졌어. 잃어버렸던 걸 찾았다고. 근데 그 여기서 갑자기 이랬거든요. 근데 찾았대요. 이게 원래 장난을 많이 치는 스타일인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빛이 달랐다니까요. 이야. 근데 지금도 한 달만 기회 준다면 어찌 친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눈빛을 봤다고 하니까 뭔가를 진짜 뜨긴 뜬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떴다는 게 참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구단에서는 SSG 구단에서는 노경훈 선수 이렇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부상당해서 너무 안타깝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노경원 선수가 이 말이 많지는 않은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대신 솔선수범하니까 다른 후배들도 노경원 선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그냥 묵묵하게 저렇게 노장이 나와서 먼저 출근도 제일 먼저 하고 훈련도 먼저 하는구나. 월요일 날도 저렇게 나오는구나. 물론 제가 뭐 월요일 날 나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뭐 그런 얘기지만 그래도 그만큼 모범을 보이면서 연습벌레 였던 게 비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로는 뭐 한 2달?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네. 있는데 짐승 같은 회복력으로 한 달 반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간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노경훈 선수, 우리 SSG 팬들 노경훈 선수 별탈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좀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김도환 기자가 그런 베테랑 선수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팀의 젊은 선수들이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팀 그런 어떤 아주 그냥 어떤 경쟁하고 이 각박한 팀 경쟁 속에서 베테랑이 할 수 있는 역할? 과연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제가 신인 때 하나이글스에 입단했을 때 정말 쟁쟁한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특히 송진우 코치님이 굉장히 오래 하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때 저는 이 송진우 코치님의 이 몸 관리하는 법이나 뭐 루틴, 경기 준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저도 꿈을 키우게 또 됐고 또 저렇게 나도 오래 하고 싶다 이런 목표도 생기고 뭔가 많은 부분에서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었고 또 사실 제가 어릴 때 이범호 지금 기아 타이거즈 타격 코치하고 제가 같이 이 어린 시절에 같이 중심 타선을 이끌어 갈 때 맞습니다. 둘이 같이 동반으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경기 시즌 초반에 개막을 했는데 그때 송진욱 코치님께서 처음 어떻게 보면 저희 둘을 불러서 따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너네가 지금 절대 지금 성적에 연연하지 마라. 너네는 앞으로 10년, 20년 이 하나이글스를 이끌어 가야 될 선수다. 이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역시 그런 좋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노경훈 선수의 활약 또 노경훈 선수가 하는 역할들을 보면서 정말 후배들이 많은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는군요. 저도 신문 기사를 많이 보고 뭐 이제 글들을 많이 보니까요. 항상 요새 저기 시카고 컵스 감독 지금은 아닌데 조매든 감독님들이 얘기한 게 글이 하나 있었어요. 감독하고 코치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베테랑들이 다 해준다. 베테랑들이 그냥 베테랑들이 아니다. 이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끌어가고 베테랑 선수들이 어떤 루틴을 갖고 어떤 시합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어린 선수들한테 큰 힘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게 한 신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말은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베테랑에 대해서는. 저희 기자들이 이제 앞에 백전노장, 뭐 최태인, 결승타 뭐 이렇게 해서 노장 붙이거나 또는 뭐 나이를 거꾸로 먹는 뭐 이런 거 붙이면 선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냥 채태인 똑같은 선수로도 취급했으면 좋겠어요. 뭐 결정적인 나갔는데 나가갖고 베테랑이 해줬다. 조심하겠습니다. 원래 하는 아이였어요. 원래 잘했던 아이가 했던 거였어요. 근데 단지 기회. 그거 기회의 문제다. 네, 저는 이제 믿음, 기회 이런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베테랑에 대해서. 아니 근데 전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시즌 끝나고 스토브리그 되면은 그 팀의 베테랑 혹은 이 고참 선수들이 후배들 데리고 전지훈련 개인 전지훈련 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 네네네. 기사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선배가 뭐 사비로 뭐 후배들을 전지훈련 갔다 뭐 이런. 김태균 위원도 갔지 않았나요? 많이 갔죠. 저도 이 젊은 선수들이랑 많이 다녔었죠. 뭐 송창식 선수나 뭐 송강민 선수 뭐 지금 뭐 급하게 생각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젊은 선수들이랑 많이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 경제적으로 이 선배들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 후배들보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베풀 때가 있죠. 그렇게 베풀면 근데 후배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이게 채워주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정말 이 후배들하고 이 선배들이 같이 훈련을 갔을 때 정말 후배들도 정말 이 선배들한테 얻는 게 정말 많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선배들이 가면 외롭지는 않잖아요. 네. 혹시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심부름 시키고 뭐 이런 야구라는 게 최태인 선수가 할 말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여럿이 움직여줘야 돼요. 시태인 선수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솔직하게 그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상으로. 뭐 누가 데리고 갔다, 누가 금전적으로 도와줬다. 인터뷰에 뭐 선배님이 도와줘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애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세히. FA가 다 대박 난 선수들. 맞아요. 살펴보세요. 진짜요. 아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능한 거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정말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게 경제적인 솔직히 경제적인 그게 그렇죠. 최태인 선수는 사실 뭐 FA 잘 대박 난 후배들 따라다녔죠. 아니 뭐 같이 가서 운동하면 저는 좋죠. 그 자존심 상해서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전 제 돈 주고 갔어요. 제 돈 주고. 아니 제 근데 혼자. 제가 이제 기사를 장민재 선수가 네. 겨울에 유현진 맞다, 선수가 맞아요. 제주도에 데려가서 뭐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물론 뭐 밤에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쵸. 뭐 했잖아요. 그래서 장민재 선수가 유현진 선수의 좋은 기를 받은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액이 다르잖아요. 휴현진 같은 경우도 200억대 선수고 윤진은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기를 받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제발 경제적인 그것도 있었으면 저도 좋게 좀 포장해갖고 나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아니 근데 지금 아까 김태균 의원이 했던 얘기 후배들 같이 갔다는 게 대부분 다 투수들 데려갔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타자들은 혹시 네 노하우를 혹시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자들 혹시 타자 후배들 안 데려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자꾸 제가 뭐 포장하진 않고 저는 정말로 제 속마음이 그랬어요. 후배들이 잘했으면 좋겠고 이 후배가 만약에 저랑 같은 포지션에 있다 해도 이 후배가 성장을 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최대한의 물어본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어본다면 최대한의 노하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줬고 정말 후배들이 사실 저도 예전에 좀 어렸을 때 좀 뭐 그때와는 좀 요즘 선배들이랑 많이 달라요. 맞아. 말씀 안 드려도 진짜 많이 달라요. 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저도 좀 힘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가지고 정말 후배들한테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도 많이 뭔지 했고 알겠습니다. 네, 정말 좀 많이 해주고 잘하기를 정말 바랬었죠. 저는 2015년도에 저기 수술하고 나서 네네. 구작 선수가 들어왔어요. 오. 근데 구작 선수가 엄청 잘했거든요. 오. 그 소위 말하면 자리를 비워두지 말라고 그래요. 코치님도 그렇고 선수들께서 자리를 비우면 비우는 순간. 비우는 순간 내가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 그래갖고 제가 15년에 튕겼거든요. 자욱이한테 튕겼어요. 진짜요. 저 4년도까지 중심 타자 치다가요. 자욱이 오는 순간 바로 그냥 잠깐 자리 비웠다. 아니 잠깐 한두 달 비었는데 튕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 가리키고 그럴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 자리가 뺏기니까 저는 이제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뺏기니까 자기가 좀 원망스럽긴 원망스러웠는데 야구를 엄청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인정해서 나중에 되면 내 실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자국이한테 밀렸다. 그런데 정말 잘하는 선수가 어쨌든 뭐 됐잖아요. 지금의 구자욱이 와 된 정말 거니까. 대단한 선수가 됐죠. 제가 뭐 사실 취재하면서 얼마 전에 두산 베어스가 올해도 진짜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원준이라는 투수가 뭐 번 돈도 100억도 넘었고 130승 투수가요. 가장 먼저 출근해서 장원준 선수 또 별로 말이 없어요. 뭐 선수들끼리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과묵한데 가장 먼저 출근해서 젊은 선수들, 그 도끼 품은 선수들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재활하고 이런 모습 봤을 때 베테랑의 가치는 뭐 말을 많이 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이 솔선수범하는 거 뭐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보여준다. 좀 그런 걸 많이 참 느꼈어요. 베테랑 힘든 것 같습니다. 팀의 구심점 역할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솔선수범도 해야 되고 또 후배들 다독이기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성적도 내야 되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점점 아까 두 분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KBO 리그에서 베테랑의 어떤 위치 자리가 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참 선수를 얼마 전에 저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꽤 화제가 좀 됐습니다. 이 베테랑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듣고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야구가 잘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저도 이제 작년부터 해서 좀 느끼다 보니까 이게 물론 후배들이 이제 저를 좀 기대하는 모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기대 잘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저를 뭐 보는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직 잘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물론 제가 계속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가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눈빛들을 좀 잘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가 몸이 아프거나 부상에 뭐 그게 좀 있으면은 저도 뭐 은퇴에 대한 생각을 좀 했을 텐데요. 그러기에는 몸 상태가 너무 좋았고요. 구속도 제가 한번 다시 끌어올려 봐야지 했는데 잘 올라가고 그래서요. 제가 한번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건재하다라는 걸 다시 또 준비를 잘 하면은 나이 먹은 선수들한테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가슴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마운드에서 당당하게 던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SSG 랜더스 구단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다 감사드립니다. 경기 끝난 이후에 수훈 선수 인터뷰를 보셨는데 되게 약간 짠하네요. 최용호 선수, 노경훈 선수, 고효준 선수 인터뷰였는데 최용호 선수가 더가웃에서 눈치를 본다는 게 타이거즈의 간판 타자인데 이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진짜 실제로 이게 좀 눈치가 보이나요, 진짜로? 베테랑 선수인데? 눈치를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이 어떻게 하는 감독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오늘 경기를 못 나가고 더가웃에 앉아 있어도 후배 감독이 어떤 역할을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후배들이 정말 잘하기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감독이 이 베테랑에게 그런 것도 바라고 성적까지 바란다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합을 못 나간 베테랑은 더가웃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기 때문에 정말 이 팀 분위기 또 감독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영 감독님이 저를 마지막으로 이제 SK로 데려갔을 때 네네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선수들이 다 미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내가 왜 채팅이 데리고 온 줄 아나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년도에 2등하고 한 게임 안 우승 못하고 그랬잖아요. 조승하고. 두산한테 뒤집힐 때. 그때 분위기 한 명만 잡아줄 수 있고 파이팅 많이 가고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선수만 있었으면 우리가 그때는 우승했었을 거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얘를 데리고 온 거는 눈치 안 보고 자기 야구 할 거 하고 다 하니까 데리고 온 거라고. 얘 야구장에서 한번 보라고 나중에 하루 종일 떠들고 있다고. 근데 감독님이 그런 걸 원하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네가 할 역할은 애들 분위기 그리고 항상 즐겁게 눈치 보지 말고 하게 이런 걸 좀 원한다.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근데 감독님이 가시네요. 아니 근데 그 구단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이제 베테랑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박할 때 가장 그 이유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선수들의 기회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선수들도 경기에 나가서 출전 기회도 좀 잡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베테랑 선수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안 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베테랑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의 베테랑들은 어떻게 보면 팀에 헌신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베테랑이 실력이 떨어지고 그 젊은 기대주, 유망주가 실력이 올라올 때까지는 베테랑을 함부로 내쳐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러운 리빌딩이 리빌딩이지 정말 그런 부분에서도 이 팀의 분열이 많이 생겨요. 정말 그 베테랑 선수가 그동안에 본인 생각에도 한 게 있는데 또 팀의 공헌을 모든 걸 헌신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다? 이 젊은 선수들을 키우려고 기회를 안 준다? 이러면 정말 이 팀 분위기가 많이 망가. 그런 부분도 후배들도 다 알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그 베테랑도 대우해주면서 그 베테랑이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어떤 부상을 당했거나 그 기회가 왔을 때 결국에는 이 젊은 선수들이 잡으면 되거든요. 그 기회는. 예, 저는 그런 자연스러운 리빌딩이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베테랑의 자리를 뺏어가면서 후배들한테 기회를 준다? 이 후배도 결국 그런 베테랑이 되거든요. 그거는 정말 팀 분위기나 전체적으로는 젊은 선수들에 대한 영향에서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김성근 감독이 리빌딩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빌딩은 컵에 있는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물이 차 있는 컵에 새로운 물을 부어서 흘러 넘치게 하는 게 리빌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김태균 위원이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김태균 위원도 그렇고 차태현 선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야구에서 어렸을 때 사실은 기회를 좀 약간 보장받은 거였었잖아요. 두 선수는 좀 기회를 많이 보장받은 편 아니었었나요? 어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햇병아리였고 한마디로 이제 저는 이제 투수였고 타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선동정 감독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있는 한 채태인은 고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번에 2년 전에 은퇴하고 선동정 감독을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 기회를 주셔갖고 제가 지금까지 야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는 네가 잘해서 그런 거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믿어주셨어요. 감독님이 믿어주시니까요. 저는 정말 좋았어요. 못하더라도 감독님 믿어주시니까. 와 그때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 당시에 김태균 위원도 사실은 워낙 뭐 가능성이 높은 신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기회를 받았다기보다는 기대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와서 봄 스프링 캠프를 가질 못했어요. 그때 팀의 기조가 고졸 신인들은 안 데려가는. 그래서 고졸 저희 신인들은 다 2군에서 혼돈이 됐고 대졸 신인들만 스프링 캠프에 참가를 했는데 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개막 엔트리는 당연히 못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퓨처스 리그에서 어쨌든 그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이정훈 타격 코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를 해주면서 스프링 캠프에서 제가 좋은 성적을 냈어요. 경기 초반에. 그런데 이제 인류에 계셨던 선배님께서 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제가 잠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세 타석 볼넷 2번, 몸에 맞는 공 1번, 삼진 1번 그렇게 나가고 3일 만에 2군행. 기억 다 하시고 계시나. 2군행. 그걸 다 기억하고 그러고 계시나. 나서 2군에서 또 다시 제가 또 홈런을 많이 치고 또 성적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열흘 후에 1군에 다시 콜업이 돼서 그때는 이제 대타 요원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첫 타석 대타 나가서 홈런을 친 거예요. 그때도 12대 1로 저희가 삼성 라이온즈한테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졌으니까 너 한번 쳐라 하면서 나갔는데 홈런이 된 거야. 근데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이 감독님, 코치님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요한 찬스에 나가는 대타 요원으로 출전을 하다가 대타로 기회를 잡다가 네,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정말 나갈 때마다 안 다쳤어요. 아마 저도 기록이 궁금한데 나중에 한번 기록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10번 연속으로 아마 제가 결정타를 치고 타점을 올리고 했을 아, 거예요. 신인 선수 고등학교 졸업 그러면서 제가 기회를 잡았고 후반기에는 이제 강석천 코치님께서 좀 부상 부진이 겹치면서 제가 3루수로 하면서 이제 후반기부터는 전 게임을 뛰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고 이 선수가 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또 김태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채태인 선수도 아까 얘기 똑같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막 선동열 감독이 자리 보장했다고 뭐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따라주지 않으면은 사실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로 세계에서. 예. 믿어주니까요. 저는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믿어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놓치기 싫다. 이거는 믿어주니까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제가 2011년도, 11년도에 정말 하락세였거든요. 야구가 완전히 바닥으로 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강기용 코치님이 또 계셨어요. 그때 2013년도에 저도 이제 캠프를 또 못 가고 그러던 당시였는데 코치님께서 날 믿어봐라. 너 분명히 3할 치게 해줄게. 오. 근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코치님들 입에서는 그런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믿어주니까요. 저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규정 타석은 못 들었지만 3할 8분 1리를 쳤거든요. 타격 한 2달간 1등 하다가. 근데 저를 믿어주니까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선 거예요. 근데 지켜보니까 제가 팀을 많이 옮겼잖아요. 네. 다 끝났을 때는 저를 안 믿어주실 분이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 끝날 때쯤, 옮길 때쯤이면 안 믿어주셨었어요. 아, 그런 게 또 생각나더라고요. 예. 지금 채태인 선수가 언급은 안 했지만 유중일 감독도 네. 당시 슬럼프 때 맞아요. 기자들한테 저희들한테 채태인 눈 고치고 와 이렇게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요. 시력 네. 좀 고치고 와 이렇게 하셨다지만 뒤에서는 채태인 믿습니다라고 저희 기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밋 가밋도 있었어요. 나밋 가밋이라고. 나밋 가밋이 나는 믿는다, 갖고 믿는다인데 맞아요. 그 다음에 저였어요. 네. 나밋 채밋이라고 나는 믿는다, 채팅 믿는다. 이거 그런 유행어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네. 네. 유중일 감독,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도 얘기하셨지만 네. 유중일 감독도 채태인 선수를 네. 엄청나게 믿어줬던 그런 감독. 결국은 두 분의 어떤 신인 시절 어떤 기회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이 베테랑 선수와 젊은 선수 간에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든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선수에게 기회는 어디까지고 또 베테랑 선수도 어느 정도까지 과연 보장을 해줘야지 젊은 선수의 어떤 앞길을 더 쳐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역시 믿음이다. 뭐 다른 건 필요 없이 신인 선수에게도 그렇고 베테랑에도 네, 그렇고 만약에 선수한테 제가 코치 입장에서 믿을게 계속해 아무 실패는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 선수들도 그런 걸 해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베테랑들은 원래 자기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못하면 여기서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앞설 거예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존을 하면 정말 뭐 기회는 제가 뭐 코치를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줘야 될지는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은 없고요. 보면 믿어주니까 박병호 선수도 지금 이강철 감독님이 계속 믿어주잖아요. 믿어주니까 자기도 어떻게든 하려고 정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인들도 믿어주면 신인 선수들도 만약에 마음이 열려있는 아이라면 정말 잘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공존을 원합니다. 공존을. 그래서 다 좀 다르겠지요. 뭐 베테랑 입장은 2, 다르겠죠. 베테랑 2 뭐 이렇게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믿음이 있으면 저는 공존은 가능하다 봅니다. 아 공존 가능하다고 네,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김태균 의원도 공존 가능하다고 저도 보세요? 일단은 이게 기준이 정말 다르겠지만 어떤 가치가 있는 베테랑이냐, 어떤 가치가 있는 또 이 유망주냐 그 부분에서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정말 그 유망주가 그냥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베테랑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은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일단 베테랑이 그동안에 쌓은 업적이나 뭔가 가치가 있다면 그 선수한테 먼저 보장을 해주고 이 후배가 따라올 수 있게 또 그러다 보면 또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존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경쟁도 될 수 있고 서로 간의 발전도 될 수 있다. 네. 예. 근데 그 김태균 위원은 어떻게 보면은 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은퇴를 했고 채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회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팀도 옮겨 다녔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어떤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적에 대한 압박도 당연히 더 심하겠죠. 뭐 김태균이 아까 저기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프랜차이즈 출신 베테랑과
어쨌든 성적이 급선무인 기회를 잡기 위해 성적이 급선무인 채태인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이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팀은 그런 압박감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감독님이 공표를 했으니까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구 잘하는 거 안 원한다. 그냥 하는 거 봐라. 근데 그 전 세 팀에 있을 때는 심했죠. 롯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2차 대회부터 왔잖아요. 그때는 진짜 성적도 안 좋고 그래갖고 아 여기서 이제 잘리는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때마침 연락이 와갖고 그랬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기회가 없어요. 많이 주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든 신선수가 있으면 기회를 줬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근데 그게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뭐 어렸을 때도 살아남기 위해서 했지만 말년도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간절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맨 마지막 팀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 아, 편하게. 막 진짜 편했습니다. 그냥 데이트 한번 나가고 뭐랬고 그랬으니까 맨 마지막 팀이 그나마 영영민 감독 계셨을 때는 이제 억수로 편하게 해주셨어요. 예. 김태균 의원도 뭐 한 팀에 오래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은퇴를 결정. 주변에서는 사실은 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본인 스스로 근데 은퇴를 결정을 했어요. 일단 사실은 이 팀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저도 어쨌든 팀 성적이 계속 몇 년 동안 안 좋다는 거를 좀 책임을 져야 될, 뭐 제가 좀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팀 성적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다 이런 생각도 좀 스스로 했었고 또 그렇지만 뭔가 다른 팀은 사실 생각이 없었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제가 어떤 빠른 결정을 내려줘야 분명히 저희 하나이글스가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였어요.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빨리 선택을 해줘야 구단에서 뭔가를 방향성을 좀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했었고 또 제가 이 최고참으로서 팀을 같이 하고 있을 때 팀 성적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정말 제가 봐도 좋은 선수가 1군에 올라왔는데 한 3일 정도 만에 숙소에 찾아와서 야구장 나가기 전에 찾아와서 이제 보통 그 문화가 있어요. 후배들이 2군 내려갈 때는 선배들한테 인사를 하고 내려가요. 피처스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그래 가서 잘하고 와라 이런 상황. 근데 저도 성적이 안 좋았고 팀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오히려 미안하다.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다짐을 했죠. 내가 좀 후배들을 위해서 좀 비켜줄 때가 지금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좀 버틴다면 팀도 나도 망가질 것 같은 지금이 그 순간이다 판단하고 딱 결정을 했는데 잘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참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정답도 없고 참 결정하는데 선택하는데 너무나 좀 어려운 과정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베테랑의 WAR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면, 아까 최태인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베테랑의 가치 과연 매길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기록지에 집계되지 않은 베테랑의 WAR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따져야 돼요? 뭐 1, 2, 3, 4, 5. 5를 최고치로 봅시다. 그러면 5를 최고치로 보고 한 베테랑의 가치 수치적인 그 어떤 뭐 스탯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팀에서 베테랑이 가져야 될 가치는 그 WAR을 5를 맥스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매길 수가 있다고 봐요? 4 정도? 4 정도?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베테랑이 없어서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저는 못 큰다 생각해요. 어린 선수들만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상황이 많잖아요. 투수는 뭐 중간 게이트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몸을 풀고 우리 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기 타석 들어가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스윙하고 이런 부분들을 베테랑이 되어야만 가르쳐줄 수 있는데 어린 선수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린 선수들은 자기 하기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수들도 그렇고 야수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은 코치님, 감독님이 아니고 베테랑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5라고 하면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 정도 되는. 네,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셨네요. 김태균 의원은 어느 정도 평가하세요? 저는 한 못해도 5가 기준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2 정도는 되지 않나. 2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낮은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그 베테랑들이 정말 어쨌든 결과적으로 팀 성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사실 작년 시즌에 KT가 우승하면서 박경수, 유한준 맞습니다. 선수가 굉장히 곽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승을 안 했다, 꼴찌를 했다면 그런 또 얘기가 다른 얘기가 나올 그런 수도 곽강을 있겠죠.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승을 했으니까 박경수, 유한준 선수의 가치가 있었다 평가를 받는 거지 우승을 못했다면 그런 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팀 성적과 이 뭐 모든 이 팀 후배들의 뭐 모든 이 팀원들의 모든 것들이 잘 맞아야 그 베테랑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왜 이 점을 드렸냐면 분명한 거는 팀이 힘들 때 베테랑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 좀 씁쓸하긴 하지만 이 프로야구가 워낙 경쟁이 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참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고 이게 사실 야구에서 베테랑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생활에서도 사실은 노장들 베테랑들 많이 있죠. 그 사회생활에서 베테랑들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야구를 빗대서 얘기를 해보자면 똑같은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실은 아버지들 세대들이고 또 사회 베테랑들은 과연 어떤 가치를 받고 있는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야구 참견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KBS에는 처음 와봤고요. 제 친구 잘 둔 덕분에 여기 상암도 처음 와봤는데 그러셨어요? 와우, 정말 기회가 생긴다면 계속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눈치 봐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 안 보신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봐서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원래 더 하는데 김태균 선수가 오늘은 좀 자중하게 말 좀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해갖고 오늘 좀 땀도 많이 나고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좋은 얘기 좀 재밌는 얘기 많이 좀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베테랑에 관한 얘기, 베테랑의 가치에 관한 얘기 오늘 세 분과 함께 신나게 오늘도 참견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좀 느낄 것도 많았고 생각도 많이 되는 오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견해 주신 세 분 오늘 말씀 참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베테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딱 맞는 가치 있는 어떤 일을 좀 못 찾아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단지 노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혹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뺏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는 너무나 흔한 얘기로 숫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야구의 참견 다음 주에도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